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 가수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35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그 사람이 제 어깨를 툭 치는 일도 있습니다. 안개 낀 장춘당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부딪혀서 깨어지는 물거품만 남기고 일부러 또 다방해갖고 다 그거 달라고 틀어달라고 신청도 하고 어떤 때는 그 LP판을 사갖고 그냥 다방해가 쫓아가가지고 그것만 좀 틀어라 이런 기억도 있었고. 하여튼 우리 때는 그때 그 아저씨가 제일 좋았어요. 왠지 몰라. 아유 그런 아저씨들 모아서 하면은 극장에 가지는 못하고 그냥 문턱에서 그냥 몸만 달았지요 뭐.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이 누가 울어 이 한밤. 그 사람은 1960년대 후반 최고의 인기 가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자 가수 좋아하고 뭐 여자들이 남자 가수 좋아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배우 씨 목소리에 갔어요. 극장 가서 쇼하면 남자들이 미쳐요. 노래 끝나면 앵콜이야. 배우 앵콜. 뭐 돌아가는 생각지면 또 앵콜. 누가 울어. 뭐 객석에서 난리 나지. 안개 낀 장탄공원 불러라. 또 앵콜. 뭐 파도를 불러라. 무슨 또 앵콜. 그 가수 뒤에 MC들이 나가잖아. 그럼 치아라야. 나와라 이거야. 그냥 끝까지 나가면 난리나. 야윈 두 뺨에 흘러내릴 때 그 사람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한껏 멋을 낸 외모, 중절모, 그리고 안경을 먼저 얘기하시더군요. 그것도 아무나 뭐 저 선글라스 끼고 뭐 아무나 뭐 모자 쓴다고 해서 다 멋있나요? 근데 어느 정도 모양새가 나와줘야 되는데 배우 선생님께서는 그 앨범에도 보면요 그 양복 입고 약간 기운 모습으로 안경을 딱 쓰고 물론 거기에는 선글라스가 아닙니다만 안경을 끼고 국내에서 검은 안경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배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건방지게 보일 수 있었어요. 뭐 은퇴한 경우는 뭐 몰라도 아직 뿔테 안경도 아니고 근데 그분은 그런 거 신경 쓰는 분이 아니었다니까. 아주 매우 자연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엘비스 프레슬리라면 틀림없어요. 이곳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삼각질 로터리. 아니, 이제 로터리는 없어지고 삼각지로만 이름이 남아있죠. 삼각지로 다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묘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삼각지 입체 교차로가 장안의 명물이 되면서 당시 인기몰이를 하던 그 사람의 노래는 자연스럽게 입체 교차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돌아가는 삼각지가 빙글빙글 돌아가던 입체교차로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돌아가는 삼각지가 삼각지 노탈에 구전비는 오는데 내가 내 연인을 만나러 갔다가 내가 연인을 못 만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삼각지야. 이 노탈이 돌아가는 삼각지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삼각지 노탈이가 생기지도 않았으니까. 기다리던 연인을 만나지 못하고 애타는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삼각지. 그곳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남았습니다. 지난 2000년 대중가수로는 최초로 그 이름을 딴 행정도로가 삼각지에 생긴 것입니다. 고요한 안개속 올해는 그 사람의 전집 앨범이 나왔습니다. 전집 앨범에는 원곡들 외에도 음반엔 담지 못했던 다른 버전의 노래들과 그 당시의 반주 음악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입은 했지만 미처 발표가 안 된 곡들까지 따로 음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기억할 수 있는 노래를 남기고 갔죠. 이름 남기고 갔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노래가 몇 년이나 살아남을까? 화개장터 뭐 한 1년 살아남겠어요 그게?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한 곳은 외삼촌인 김광빈의 악단에서입니다. 이곳 천지호텔에서 그 사람은 김광빈, 김인배 악단을 거치며 무명 시절을 보냅니다. 여기 입장은 마찬가지야. 여기 들어가는 입구는 마찬가지라고 이게. 다 옛날 과거. 옛날이야 옛날. (30대) 중반이던 청년이 40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그는 찬찬히 가슴 밑을 뒤적이며 옛 친구들을 불러냅니다. 배호는 당시 드럼을 치며 노래도 하고 사회까지 보는 재주꾼이었답니다. 배우가 드럼 친 자는 가운데고 이쪽이 피아노고 내가 그 옆에 피아노 옆에 여기 서고 이제 그것을 이제 굿나잇 스위트핫 노래하면서 간주 때 오늘 오늘 고맙습니다라든가 이제 그런 안녕히 가십시오라든가 이런 멘트. 그 멘트가 기가 막히게 했다니까. 음악 속의 MC야.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의 이제 지휘자 뭐 김인배 씨. 그리고 이제 드럼본 같으면 저 친구는 말이야 뭐 그냥 뭘 이렇게 뺐다가 또 꼈다가 무슨 부소폰 가르쳐서 이 드럼본을 뺐다 그런 뭐 그런 식. 또 테너 색스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옆에 자기 앞에서 보니까 테너 색스폰 얘기하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참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무거운 소변통을 들고 몇 시간씩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일반 무대에서 많이 써먹었어. 그때 그런 재치가 있었어. 20대 어린 나이에도 중년 신사쯤인 양 하던 그 사람이지만 감춰진 모습은 명랑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엔 누구나 개구장이지만 그 사람은 특히나 더 그랬습니다. 나무를 안 하고 무슨 바오이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우린 나무 하는 시간에 계속 노래만 부릅니다. 하얀 노래를 불러요. 무슨 그때 당시 내 기억나는 거는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 18세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옛날 그 노래를 하는데 여튼간에 하늘만 쳐다보고 나무만 안 하고 계속 노래만 부릅니다. 그럼 이제 해가 지면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혼나게 생겼거든요. 나무가 자기 한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선 조금만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집 와서 맞을 혼날 것 같으니까 요만하게 한 보따리 만들어가지고 그거 짊어지고 가면은 이제 배우 어머니가 이제 그 야단을 치죠. 왜 나무를 많이 하는데 너는 이렇게 조금 했느냐. 그래서
팔이 다쳐가지고 팔이 아파서 못했다 거짓말하고 모면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빛 속에 젖어 서글픈 가로등 밑을 그 사람은 노래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남 몰래 어느 겨울 안녕 이렇게 내뱉는단 말이에요. 술 취한 사람의 노래잖아요.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이렇게 내뱉으니까 야 저거 뭐 장난으로 노래를 하나. 이게 무슨 건달 노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그렇잖아요. 깡패 노래 같기도 하고 또는 무슨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건 제 자신이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부터 노래 부를 적에부터 이제 참 건방지게 멋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참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건방지게 멋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등장한 1960년대는 미 8군 클럽의 영향을 받은 발라드와 해방 이후 꾸준히 명맥을 이어온 전통가요가 대중음악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배우의 등장은 그 트로트에 또 새로운 그 바람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독특한 창법에 또 감정 처리 이런 것이 그 같은 리듬 안에서 배우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창조됩니다. 선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계선상을 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정하기가 애매하고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요게 이 저 대중음악에서 가장 강한 면모를 드러내는 부분이거든요. Goodbye, goodbye. 그 인사는 나는 싫어. 그 사람의 노래는 전통가요의 틀 안에 있으면서도 외국 노래 분위기를 내기도 하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마음 괴롭더라도 참으로 놀랬던 게 뭐냐면은 그 영국식 그 뭐랄까 황제의 복장을 입고서 검은 선글라스요. 그걸 끼고서 한 그 업소에서 말이죠. 드럼을 연주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배우의 기본적인 감성은 락이구나. 그 사람은 23세 나이에 12인조 캄보 밴드를 이끄는 악단장이었습니다. 사롱이나 클럽에서 연주를 하며 쌓은 음악적 감성이 그 사람의 노래에 영향을 준 겁니다. 일단 1등급들이죠. 잘하지 않으면 거기 누가 써주나요? 그때는 또 음악이 굉장히 수준 높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음악 하면은 음악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만 음악을 하는 거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곡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는) 외국의 다양한 음악들이 각기 전성기를 누릴 때였고 악단을 통해 그 음악들이 소개되던 시절입니다.
탱고 음악도 많이 했죠. 그때는 그 탱고가 굉장히 유행이 됐었어요. 탱고 음악도 많이 했고 그 당시 그 댄스 뮤직이라고 해가지고 스케이팅 왈스, 폴카, 탱고 요 세 가지 그 춤이 굉장히 유행할 때거든요. 그분이 그 만만치가 않다는 거는 그분이 만만한 가수가 아니라는 것은 드럼의 명수였어요 또. 아 이렇게 말하면 내가 굉장히 건방진 것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그 가수가 악기를 다룬다는 거,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는 거는 노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근거를 갖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드럼을 치며 노래했습니다. 드럼이란 악기를 연주한다는 건 가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드럼을 아마 3살 땐가부터 시작했어요. 드럼이 치고 싶었어요, 굉장히. 나는 그 사람, 이게 스윙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보사노바로 한다 치면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렇게 쪼개지죠.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그러니까 음악이 달라져요, 노래가. 그냥 스윙으로 했을 때는 그 4박자로, 그다음에 보사노바로 했을 때는 8로 쪼개게 되게 되는 거죠. 그분은 4분의 1을 하지만 그게 탱고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 스윙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그거를 이 안에 다 갖고 있는 거죠. 국경 없는 싸늘한 이 거리 줄인 배를 안고 가수에게 있어 리듬감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드럼을 치며 익힌 다양한 리듬이 그 사람의 노래를 자유롭게 한 겁니다. 배우는 이제 창작성을 갖고 있었고 창작성을 가진 이제 트로트풍이라 그래서 배우만이 갖는 음악이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가수를 내가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배우만치만 부르는 가수가 있다면 제가 엄청 좋아하죠 또. 사랑이라면 지금 듣는 노래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모창 가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노래가 개성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음반사들의 욕심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던 신행일 씨는 결코 그 사람의 목소리가 흉내내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소리를 비슷하게 한다 해서 한 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뭐 흉내를 조금 내다 보니까 한 것이지 감히 내가 배우신 노래를 뭐 그렇게 잘 부른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도 참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제가 그 좋은 노래를 망쳐놨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영남 씨 집에 배호의 노래를 가장 비슷하게 부른다는 가수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의 창법을 놓고 한바탕 얘기가 오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용필의 누가 사람을 아름답게 했나 이런 발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때 당시에 벌써 마지막 입술이라든가 이거 보면 그 얼마나 사랑을지 이렇게 막 밑에서 끌어온 그런 창법을 썼거든요. 그 풀톤 같은 거는. 그러니까 아주 진짜 대단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하고 똑같이 이분하고 백년설하고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똑같아요. 나는 이분 노래 들으면 이게 소도도레미 솔라솔인지 시도레미화솔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백년설 씨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문패 이게 문이 미인지 환지 어떻게 보면 전부 중간음이지. 전부 중간음이야. 엘비스 프레슬리. Love me tender 하면 이게 솔도 시도 이건지 뭐 미도 시 이건지 어떤 기계로 따지면 음정이 가는 가수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인간 소리를 낸 거예요. 인간의 소리.
자기가 음악을 창조하는 겁니다. 시를 읊고 음악을 그냥 만들어내서 뱉어내는 거였어요. 뱉어내는 거죠. 배호 선배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신행일, 주영국, 조영남이 사중창으로 돌아가는 삼박지를 불러보겠습니다. 오시죠. 시작해 주세요. 영국 씨. 굳은 비는 없는데 해일 씨.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 짓는 비어있는 저 한 자리가 못내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세 사람의 합창 소리가 그 자리를 따뜻하게 지켜주니까요.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전문 연구기관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와 다른 가수들의 목소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고향 뭐 이거잖아요, 그죠? 먼저 1960년대를 대표하는 한 가수와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처음에 목소리가 끌리듯이 시작을 하는데 이 저주파 톤에서 보면은 여기는 바이브레이션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 차이점은 소리의 떨림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브레이션하는 창법을 쓰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 흰색 부분이 있죠. 이 밝은 부분이 두드러지게 얻어지고 역시 중음에서도 바이브레이션이 나타나고 고음에서도 역시 바이브레이션 처리가 얻어지는 소리 패턴에서 보면은 저주파의 바이브레이션만 내는 가수가 있고요. 또 고주파만 또 유달리 그 바이브레이션을 엄높이 높은 쪽에 바이브레이션 내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입안에서 바이브레이션 낼 때는 고주파에서 많이 나오고 이 목젖이라든가 이런 성대의 바이브레이션 이걸 내는 사람은 저주파 바이브레이션이 많은데 배우의 노래에서는 두 바이브레이션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말을 하면서 노래가 이어지는 아주 이번엔 모창 가수 신행일 씨와 같은 노래 같은 소절에서 비교해봤습니다. 줄 몰라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줄 몰라 줄 몰라 역시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소리 떨림이 일어나는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악기로 치면은 베이스, 뭐 예를 들면 첼로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것들을 합주하는 듯한 이런 음색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이 스펙트로그램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수나 이런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배우라는 가수는 참 특별한 가수예요. 예, 특별한 가수고 참 이제 이런 거죠. 정말 독자적으로 어느 사람과도 비슷하지 않은 자기 창법, 영역을 갖고 자기만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었고 안개 낀 장춘단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송 거목을 말없이 그 사람의 노래가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울고만 있을까
비에 젖어 한숨을 토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쓸쓸히 돌아서는 사나이들. 그들은 혹시 그 시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나이 두 뺨을 흠뻑 적시고 말없이 떠난 사람아. 한번 배운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찡하고 뭔가 좀 이렇게 요동치는 속에서 요동친다 그런 감정을 얻거든요.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대. 그래도 그 양반 노래만 들으면 다 잊어버리 뭐가.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이제 진짜 뭐 술 한잔 하면서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몸부림쳐 울고 싶네. 소리치며 울고 싶네. 아무리 흐느끼며 울어도 소용없는 이 마음 누가 아냐. 어쩐지 울고만 싶어. 정말 뭐 아주 부잣집 몇 집만 아주 뭐 2, 3%만 빼놓고는 한국의 97%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무대 위에서 그냥 멋있게 불러제끼는 게 아니고 그냥 멋있으면 보이는 가수가 아니고 내 마음을 나의 이런 한소린 마음을 저렇게 노래를 해서 풀어주는구나. 특히 배우 노래 같은 경우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거의 우황청심환 같은 그런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던 그 사람의 노래. 하지만 그 사람 역시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광복군이었던 아버지의 불행에서 시작합니다. 광복군 그래도 대위예요 그때 당시. 그런데 광복군이 해산되면서부터 술 먹기 시작하는데 참 불쌍했어요. 그거에 황달됐다가 흑달이 되는데 그거 얼마나 그 마음이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러다 세상 떠났어요. 해방 후 정치적 혼란기를 견디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그 사람은 13살의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전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는 허리가 교통사고로 다쳐가지고 이렇게 구부리고 살아야 되는, 걸을 때도 구부리고 걸었거든요. 15 어린 나이에 야간업소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드럼을 배웠던 그 사람. 악단장을 하면서도 홀에서 잠을 자야 했던 그 사람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안녕. 잘 있었어? 나 때문에 일찍 나왔네? 옛날에 여기는 아니다. 대기실이었어요, 여기가. 옛날에 대기실이었고 2층이 조종실이었어요. 주조종실. 그리고 저 안이 스튜디오. 예. 이 녹음실엔 40년 전 그 사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맞아요. 옛날부터 이 노이망이라는 마이크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40년이 돼도 이 마이크들을 써요. 예, 선명하고. 이 마이크는 그대로예요. 힘드시니까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늘 이렇게 힘들죠 뭐. 그럼 이제 큐가 나오면은 이렇게 그다음에 수고. 정 힘들면 앉은 상태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녹음할 무렵 그 사람에게 신장염이란 병마가 찾아온 겁니다. 그 형님이 막 얼굴이 이렇게 살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돈 잘 버셔서 굉장히 얼굴이 좋아졌네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돈이 잘 번 게 아니라 신장이 나빠서 소변을 잘 못 보니까 얼굴이 벗는가 봐요. 아픈 몸을 이끌고 힘겹게 녹음을 마친 그 사람. 하지만 이날 녹음한 곡은 10년에 가까운 그의 무명 시절을 끝내는 곡이 되었습니다.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와. 그때만 해도 신장염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이 깊어가면 갈수록 그의 노래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아팠을 때 그 반응은 엄청났어, 노래가. 우리가 듣기도 다른 거라. 왜 다르냐면은 굿바이 굿바이 같은 것 같아도 아픈 다음에는 이게 힘이 없으니까. 굿바이 굿바이 그 인사는 나는 싫어. 그러니까 그게 또 이 배에서는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게 끄니까 데미지를 주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그 사람은 병마의 고통 속에서도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이제 무대 올라서기 전에 항상 분장실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저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노래를 할까? 이멀전시 십자가 이거 쓰는 거 이제 우리 전시에 나가면 쓰러져 있으면 그 해가지고 들고 다니고 거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붙이고 해가지고. 마이크 앞에 갔다 니까 누워서 취입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노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거의 현대 과학으로는 이 해석해내기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 사람, 서서 노래하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동료들에게 의지해서라도 노래 불렀습니다. 잠시 쓰러지더라도 그 사람은 다시 노래할 준비를 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도 그 사람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삼각지로 다리에 숨반 호흡반 노래반, 그러니까 호흡반 노래반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숨이라는 게 생명 아니요. 이 사람은 생명이 끊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짖죠. 나오는 소리가.
소리가 더 짙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그 죽고 싶은 나의 지금 이 마음을 막 속에서 여기서 그냥 긁어내는 그런 소리로 부러지져 주고 그냥 토해내 주니까는 열광하죠. 네, 열광하죠. 여러분,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당공원, 그 밖에 안녕, 헤아릴 수 없는 희성을 연발한 인기가수 배호군의 차례. 처음 들으실 곡목 누가 울어.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공연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숨결에 도취된 관객들은 다시 그 사람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이 돌아올 길 없는 것. 비가 맺히게 그늘가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 이건 너무 혹사시킨 겁니다. 저는요, 배우 얘기할 때마다 참 가슴 아픕니다. 한 3가지 우리가 배우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을 너무 혹사시켰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은 절규했거든요. 그게 신나서 노래 부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신나서 그의 노래를 들었지만은 그는 진짜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몸이 아픈 가운데서 절규를 했다 저는 보거든요. 세 번째는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죽은 뒤에 지금 와서 세상 떠난 뒤에 배호 사방팔방에서 배호를 찬양하고 배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1971년) 가을, 그 사람은 이곳 해인사에 내려왔습니다. 이곳엔 더 이상 눈부신 조명도 객석의 함성도 없었습니다. (35년) 전 한 71년도에 9월, 10월 한 2달 정도 이 방에서 머물다가 그때 마지막 입세인가요? 아마 노래도 부르고 또 산책도 하고 또 낙엽을 보면서 이렇게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은 그의 여름 마지막 입새를 녹음했습니다. 그 노래는 11월 음반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끝내 그 음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내고 참았던 눈물인데 흐느끼며 길 떠나는 마지막 입새. 나는 가까이 가서 보진 않고 자꾸 눈물이 나니까 좀 뒤에서 조금 변들여서 그저 행길게 차 내리는데 행길게 이렇게 서서 먹을 거지 바라만 보고 보내줬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너무 일찍이 저 배운 나이에 이것이 세상이다. 아, 이것이 세상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이럴 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까운 사람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근데 뭐 영원히 그 음악성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배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믿을 수가 없죠, 사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발길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사진발 떼드릴까요? 사진발. 남은 유족마저 모두 세상을 떠난 후 그 사람의 묘를 돌보는 것은 팬들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 자리인 이곳도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관리비가 밀렸다고요. 산소 관리비가. 예, 묘지 관리비가.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왔어요. 와갖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무연고 처리해서 파묘를 하려고 했었대요. 저는 사실 쑥스러워요, 제가. 이거는 관리비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팬들이 또 이렇게 뭐 얘기한다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데 자꾸 눈물이 나요. 노래 들으면 그렇죠. 따라가잖아요. 지금 쭉 따라갔다 반주. 고요한 안개 속에 헤매는 이 밤 짓밟힌 청춘에 미련만 남아 팬들이 그 사람의 미 발표곡을 부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부른 노래를 35년 만에 다시 듣습니다. 깨어진 가슴 못 잊을 수 우린 그 사람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아직 그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불러본다. 그 노래를 들으면요, 이렇게 소름 끼치죠. 사람이 이렇게 그왜 소름 끼쳐요. 네.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 뭐라 그럴까, 그 뭘 어떠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아, 저 사람이 정말 그 지금 당장 이 무대를 벗어나서 쓰러질망정 저 사람은 이 무대에 비해서 자기 온 피를 토하면서 노래를 하는구나. 이걸 밑에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박수치고 열광하고 그러는 거죠. 정말 내년 그랬어요. 그분은. 제가 사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배우가 끝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런 말. 예. 그러니까 뭐 감동이 안 될 수 없죠. 뭐. 굉장히 끼가 맞는 사람이에요. 끼가 아주 맞는 사람.
하지 말 것을 처음 그 순간 만나던 날부터 괴로운 시련 끝일 줄 몰라 가슴 깊은 곳에 참았던 눈물이 야윈 두 뺨에 흘러내릴 때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 루루 루루 루루